안녕하십니까, 스포입니다. 오랜 시간 영상을 올리지 못하다가 자동차 실사용 리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사도 가고 제 스튜디오를 계약했으며 카메라 관련 부속기기 제조업을 창업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쁜 시기이지만 유튜브를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16개월 정도 몰고 있는 차 렉서스의 CT200H F스포츠 16년형 모델을 타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이 차는 제 첫 차인데 이 차를 타기 전에 여러 종의 차를 염두에 뒀고 후보군에 있었던 차들의 리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차를 고르는데도 가장 도움이 됐던 것들은 실제 오너의 인터뷰였고, 저 또한 이 영상을 시작으로 간간히 지인들을 섭외하여 오너 인터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나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이 차량을 구매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렉서스 CT200을 구매하기 전에는 이 차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현재도 렉서스 UX가 출시함에 따라 판매가 종료되어 중고로만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차를 혼자 타며 장비를 많이 넣고 장거리를 많이 다니기도 하면서 이 차를 구매했을 당시에는 연남동에 거주했기 때문에 좁은 골목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많이 넣을 수 있고 연비가 좋은 차를 알아봤습니다. 첫 차라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로 알아봤고, 당시 알아봤던 차들은 닛산의 캐시카이, 기아의 니로, BMW 1 시리즈, 볼보 V40, 토요타 프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첫 차를 사기에 앞서서 이렇게 고민을 할 때 비교적 여러 종류의 차를 타셨던 저의 사진 스승님께 이 고민을 말하니까 스승님께서 전 차로 타고 계셨던 렉서스 CT200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그때 이 차의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이 차를 검색해 봤을 때 디자인이랑 브랜드 네임의 매력을 느꼈고, 몇 없는 유튜브 오너 드라이브를 보고 이 차를 구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작년 초에 구매해서 현재까지 엔진오일만 갈고 아무런 고장 없이 잘 운행하고 있으며, 원래 1년만 타다가 SUV로 차를 바꿀 생각이었으나 타면 탈수록 좋아서 계속 운행 중입니다. 이 차의 장단점을 설명하기 전에 운전이나 운동, 산책 등을 할 때 지식을 올릴 수 있는 어플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윌라 오디오북입니다. 저는 실제로 운전을 할 때 이 어플을 사용하여 오디오북을 듣거나 이 어플에서만 제공되는 특강을 듣곤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나 댓글에 링크를 달 것인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1개월 무료, 3개월 50%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어플로 경제 관련 지식을 정말 많이 쌓았고 지금은 취미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다독하고 있습니다.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윌라 오디오북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하여 사용하거나 쿠폰란에 스포이라고 쳐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렉서스 CT200H 하이브리드 F 스포츠 16년형 모델 장단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의 장점부터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비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가 시내에서 리터당 17km 정도 나옵니다. 저는 보통 2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코모드로 주행시 계기판에 파란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에 개입 없이 달리면 불이 꺼지고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마치 게임처럼. 그래서 연비 주행을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연비가 좋아지는데, 제가 이 차를 처음 샀을 때는 달에 한 번 정도 기름을 넣었습니다. 당시엔 가득 채워도 5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그때보다 700원 더 올라가지고 5만원 이상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이 차에 대한 매력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제가 이 차의 리뷰들을 봤을 때 기름만 넣고 다녀도 될 정도로 장 고장이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어떠한 장 고장 없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가 방어가 잘 되는 차입니다. 렉서스나 토요타 같은 경우는 고장이 잘 안 나도록 구형 장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처럼 기름만 넣고 그 외적인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타고 싶은 사람이라면 렉서스 토요타의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렉서스의 이 디자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누가 봐도 이쁘고 당시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치백 디자인들 중에선 가장 세련된 것 같습니다. 라이트도 이쁘고 라인도 이쁩니다. 이건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 차 같은 경우는 순정 도색 자체가 펄이 들어간 완전 새하얀 색이라서 이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이뻐요. 네 번째는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조명, 카메라, 스탠드 등등 넣을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 세단처럼 문이 열리면 그런 큰 장비들을 넣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서 저는 첫 차를 살 때 SUV나 해치백을 고려했습니다. 세단의 트렁크 공간이 더 넓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뒷자리를 다 폴딩하기 때문에 트렁크 수납 공간의 넓이 그 자체보다는 뒷유리창과 함께 열려가지고 큰 짐을
기름을 그냥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막 넣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혼자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뒷자리에 웬만해서 누군가를 태우지 않으며 심지어 조수석에도 누군가를 잘 안 태우고 제 개인 짐 같은 걸 많이 놓는데 저처럼 이 차에 사람들을 잘 안 태운다 싶으면 이 차 뒷자리를 폴딩하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으니까 짐을 많이 넣어야 되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자, 6번째는 의외로 이 차가 재밌다는 겁니다. 저는 펀드라이빙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고 할아버지같이 운전하면서 T맵 점수도 90점을 항상 넘기고 있는데 가끔 제가 스포츠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페달 브레이크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 차의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7번째 장점은 스피커가 좋다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듣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서라운드로 정말 잘 들리고 친구들 차들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음 구간이 좋았던 것 같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나게 하는지 어느 구간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맛대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크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차는 거리에서 보기 정말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타는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차도 다다음 차도 거리에서 잘 안 보이는 차를 살 건데 만약 저랑 비슷한 취향이신 분들이라면 이 차를 구매하셨을 때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단점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차는 신차가도 높고 중고가도 높습니다. 저는 중고로 구매했는데 당시 독일 3, 4차보다 이 차가 더 비쌌습니다. 신차가도 그랜저보다 비싼 차이기 때문에 이 차의 체급에 비해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한번 그 뾰족한 곳에 못 보고 세게 한번 긁은 적이 있어서 부품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공업사에 가보니까 그 엔지니어 분이 이 차가 비싼 차보다 부품이 2배 정도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품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품 교환으로 인한 수리비가 많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제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크기입니다. 이 차가 패밀리카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혼자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작아서 오히려 장점인데 만약에 여러 명이 타야 된다? 그러면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를 타고 다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가 왜 이렇게 작냐. 이 차의 실내 공간이 프리우스보다도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키가 이제 183이 좀 넘고 몸무게도 92kg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나 밖에서 봤을 때도 제가 타기에는 조금 작아 보인다. 조수석에서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 차가 너무 작아 보인다 라는 말을 조금 듣긴 하는데 실제로 렉서스의 시트 포지션은 키가 큰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처럼 한 183, 4 정도 되는 사람들까지는 큰 불편함 없이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85가 넘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박스가남 신동원 편집장님이 이 렉서스를 탈 때 항상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아마 86인가 8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도 단점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단점은 렉서스지만 렉서스 같지 않다는 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서스 특유의 그 정숙함 그리고 편한 주행감 그리고 뭔가 조금 완벽한 그런 느낌이 이 차는 솔직히 조금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IS처럼 일본에선 튜닝을 좀 많이 하고 매니아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차의 크기 대비해서는 정숙하고 주행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중대형 세단의 정숙함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 자체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원래 조용합니다. 다만 전기 배터리에 개입이 있다가 가솔린 엔진으로만 가기 시작할 때 시동 걸리는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렉서스 카페에도 물어봤는데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장단점은 얼추 말한 것 같고 총평하자면 렉서스 CT200 차 크기 대비 가격대가 좀 있다만 용도면 맞게 타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차가 안 나오고 있고 중고 매물 같은 경우도 제 차처럼 F스포츠 등급이 최고 등급인데 F스포츠는 없고 아마 기본 등급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카페를 보니까 막 10년 된 거 20만 탄 것도 1000만원 넘게 바로 팔리는 걸 봐서는 중고로 샀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가 아무리 잔고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이 차는 고장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16개월밖에 안 탔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중고로 구매해서 16개월을 탄 거라서 이렇게 잔고장이 없다는 거 보면 제 차는 조금 잘 뽑힌 차량 같습니다. 타면 탈수록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다른 차로 바꾸는 게 손해라는 기분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내년 한 봄쯤에 이 차랑 정반대에 있는 제규어 차량을 살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차를 강력 추천하고요. 다음에는 뭐 사진과 영상 혹은 뭐 카메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